검사가 수사할 때 직권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보안 수사권을 포함하여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욱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말하기를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네 선택이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뇌물 액수 1,000만 원에 1년씩 30년을 빚을 못 볼 거다.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어 다 수사, 기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밤에 불러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에 안 따라갈 수 없었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 쌍방울 회장 김성태 접견 노치로에는 김 회장이 지인한테 수원구치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고 하고, 검사가 뭘 내놓으라는 거냐,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냐,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직 하들 못해 라고 지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김성태 진술 등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죠. 카카오 김명수 의장 SM 시세조정 1심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이 시세조정 공모 혐의로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부분장, 이 허위 진술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 부분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별건 압수수색 이후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결과 기소되지 않았다. 이 전 부분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기소되지도 않았고 일부 피고인들은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 사건입니다. 안건섭 상설특별검사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사 2명을 기소했습니다. 주임검사의 추가 증거 자료 확보 요청을 거절하고 불기소 수사 보고서를 주임검사 대신 작성하게 됐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서 기소했죠. 수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 200만 원의 퇴직금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보안 수사를 해야 할 텐데도 안 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 검찰이었죠. 민생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권이든 직접 수사 계시든 검사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한다. 검사가 수사하면서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들까지 회의 협박, 일종의 정신적 고문이죠. 사건을 조작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는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 공무원들 몇 분 오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백윤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조사할 때 공무원들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아마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사의 직권남용은 형사처벌을 포함해서 책임을 물은 적도 없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없었고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법률 격언이 있습니다. 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거 보는데요. 그러니까 형사사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을 펴냈는데요. 검사들이 보안수사 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검사들이 다 100% 잘못했겠습니까? 그러면 10명의 범인을 잡았으니까 한 명쯤 사건 조작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직권남용은
송치 사건의 보안 수사든 직접 수사 개시든 가리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자는 논리는 직접 수사 개시권도 허용하자는 논리하고 통합니다. 서로. 왜냐? 수사기관이 부실수사하거나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런 이유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인지수사, 특수사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치 사건 보안 수사하면서 공범, 여죄, 별건 범죄가 발견이 됐는데 그걸 다시 경찰에 보내고 다시 받아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증거인멸 시간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의 역량, 수사 역량 강화하는 방안은 수사 기소 분류와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 검찰 개혁의 역사와 과정 이런 거에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보안 수사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편향적이다는 건데 이건 뭐 토론문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 수사권이 불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구속사건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검사가 송치받아서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이유로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어차피 구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영장을 신청을 하고 발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건에 20일이라는 구속기간이 짧을 이유가 없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장 신청할 단계에서 다 걸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지명 수배된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구속 전 신문 석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피의자 불구속 상태 수사하고 또 피의자의 출석도 담보하고 예를 들면 보석보증금 납부, 전자팔찌 부착, 그런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 금지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법원에서 주장하면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구속사건의 경우에 문제가 없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검사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검사가 보안수사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사든 수사관이든 사건을 접수하면 가장 먼저 공소시효를 확인합니다. 왜? 공소시효가 지나면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해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수사 진척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사건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펴낸 검사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을 보니까 그 공소시효 관련해서 5건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기소중지 의견,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7년, 9년 동안 묵혀두었다가 공소시효 임박 전에 검사가 수사 단서를 발견해서 기소했다는 거예요. 7년, 9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우수 사례입니까? 직무 태만 사례입니까? 그 다음에 보안수사 요구했는데 경찰이 1년 3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기는 행위는 보안수사가 있든 없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거 막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줄 이유가 없죠. 또 검사는 뭐 했습니까? 보안수사 요구해놓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사경이 5년 동안 사건 방치하다가 3일 전에 송치해서 검사가 하루 전에 약식 기소했다는 사건도 있더군요. 그 사건이 뭐냐?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했다는 사건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예외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예외적인 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검사한테 보안수사 줘야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검사의 보안수사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MG 검사들이 공소청으로 전화하는 데는 마당에 나 보안수사 안 하겠다. 실무 협의할 때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뭐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보안수사 문제만 나오면 상대방한테 떠넘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안수사 검찰이 해라. 검찰은 경찰 니네가 해라. 실무상 보안수사, 검사의 보안수사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정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력 강화반은 4가지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뭐 수사기소 분리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됩니다. 근데 뭐 분리되는 마당에 더 정교하고 내실 있게 꾸준히 또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수사 초기에 검사를 지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안, 뭐 중요 사건 뭐 이런 경우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부실하게 보안수사 요구하면 안 된다. 그다음 그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도 제가 여기 썼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시고요. 그다음 수사 보조 도구로 경찰이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판례 검색, 뭐 의견서 초안 작성, 진술 조서 요약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발전할 텐데 이게 실무에 정착되면 뭐 업무 부담이 많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른바 킥스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사건 처리, 사건이 추적이 안 돼서 사건 처리가 안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던데요. 킥스를 왜 만들었습니까? 킥스에서 보안수사 요구하면 그 킥스에 넣고 수사관이 그걸 보고 요구 내용을 알고 수사해서 또 킥스에 입력하고 요즘 같은 IT 시대에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걸 왜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첨언해서 이거 토론문에 없는 얘기인데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과거로부터 논의를 해왔지만 지금 왜 검찰개혁이 논의되고 있느냐?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사직하면서 최초로 대선에 바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내란을 기도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어요. 이 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직권남용을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뭐 절실하게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국면에서 뭐 보안수사권을 주자라는 거 좋은데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보안수사권을 주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 폐지하면 검찰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통제 방안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개혁 방안과 비교해서 내 방안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 방안은 없어요. 뭐 보안수사권 주자고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검찰 권력 남용을 통제할 것이냐? 뭐 직접 수사권만 폐지하면 다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별 실효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준다면 해유 강압 수사 통제할 수 있습니까? 보안수사권은 해유 강압 수사 없습니까? 그다음에 보안수사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겁니까? 검사가 보안수사하다가 별건 범죄 단서를 찾아가지고 수사기관에 보내가지고 재송치 받아서 또 수사하면 수사기관 한번 거치는 것만 달라졌지 직접 수사, 인지수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안수사권이 지금도 검사가 갖고 있는데 사건 처리 지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데 보안수사권 주면 앞으로 지연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설명도 못 들었고 납득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만 이런 걸 경찰 수사 부실 문제를 이유로 보안수사권을 허용하자고 하면 검찰 개혁 논의는 실종됩니다. 지금 경찰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로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계속 해야죠. 개선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검찰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왜 자꾸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내세워서 이야기합니까? 검찰 개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범죄자 천국이 된다.
범죄자가 살판나는 세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키면 파업 천국이 된다. 그 반대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국정원이 하도 간첩 조작도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반대를 이관했어요. 거기 반대한다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정원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 천국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공포 마케팅,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은 삼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수 국민의 개혁 의지를 잘 담아야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논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주영 변호사.